자, 이번 시간에는 뭡니까? 두 개를 우리가 잡는 게 주안점을 잡아요. 자, 뭐가 나오죠?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적격. 두 번째는 뭐예요? 단독 신청. 요번 테마는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 뭐고, 자, 단독 신청이 뭔지. 요거는 매년 또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 뭐예요? 몇 석이에요? 180석. 그런데 우리 수강생이 또 요번에 국회의원이 한 분 당선이 됐어요. 과거에 우리 제자거든. 공인중개사 제자인데 요번에 모 지역에서 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인중개사가 꼭 공인중개사 따서 자기가 이게 지식이 쌓이잖아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60세 되면 고물상 하면서 시장 한번 나가려는 게 손이에요, 시장. 제가 그래서 길을 닦고 있는 게 한 지역이 있어요, 벌써 시장. 시장이 또 당선되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전시에 청계라. 저는 청계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발로 할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 저도.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 보니까 국토가 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해서 전 국토의 청계라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청계라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제자 중에서 또 공인중개사 또 합격하면서 퀴즈 대한민국에 와서 1등 먹은 사람 3사람이 있고, 꼭 중개사를 목적이 아니라 뭔가 있어야 돼요. 평택 지역에서도 저 제자 또 한번 지금 중개사 협회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이제 뭘 나가려고 그래요? 그 지역에 또 국회의원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또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한 1,500 정도만 있으면 한번 나가볼 만해요. 1,500. 1,500까지요. 까지. 그럼 무소속으로 나가면 돼요. 그게 기탁금이거든. 그래서 기탁 맡겨놔야 돼. 그게 돈이 없으면 그러면 난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1,500 까먹는다 생각해야죠. 1,500 정도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충분히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나올 뭐가 있어요. 한 4명이 자질이 보여요. 자질이. 그러면 저도 잘 봐둬야죠. 잘 봐둬야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이번 시간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라? 등기 신청 적격과 단독 신청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우리가 갈고 닦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제 기초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쓸 필요 없이. 왜 쓸 필요가 없어요? 다음 달에 뭐가 나와요? 다음 달에 예약집이 들어가니까 바로 써요. 미쳐버리겠어. 맨날 손담비만 생각이 나는 거야. 다음 달에 이제 예약집이 오면 그때 써요. 지금 때 써가. 우리가 이제 우리 2차 과목들은 이거 기본서는 2차 요약집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기초터는. 그러니까 기본서는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요약집은? 그건 얇죠.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거야. 기본서에 정을 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약집은 새로운 거 보니까 정이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포인트만 잡아놓고. 그럼 다음 달에 요약 강의 하는데 바로 그때 써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보기 위해서 계속. 자, 또 그러면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올라와요, 손이. 안 쓰면 뭔가 불안한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그래요. 이것만 읽어두면 돼. 매매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매매. 그렇죠? 매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사인이야.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사인이야. 이 사람은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라 그래.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어. 등기소 뭐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신청하러 왔어. 이제 쌓인 거야. 그러면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라는 겁니다. 읽어봐요. 사인 간의 관계. 무슨 관계? 실체 관계. 그러면 실체 관계가 뭔지를 우리가 따져주는 거예요. 지금 책을 읽었는데 맨날 좀 지나면 실체 관계, 좀 지나면 실체 관계, 좀 지나면 실체 관계. 이 실체 관계가 나오는데 실체 관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럼 실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또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읽어봐요. 이게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 읽어봐요.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게 무슨 관계? 법률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법률관계. 여기 법률관계라고 생각해봐요. 들었어요?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아직 내공이 안 쌓인 거야. 그러니까 법률관계, 봐봐요. 공부가 된 사람은 법률관계 밑에는 읽어봐요. 권리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권리의무. 권리의무 관계가 곧 법률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관계라는 것은 뭘 봐요? 사인의 권리의무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 지금 이게 보일 줄 있는 게 내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 그러면 봐요. 요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무슨 법? 실체법. 이 실체법이 뭔데? 민법. 민법이라는 것은 사인간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 민법이 무슨 법? 실체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쓸 필요도 없어. 절차 관계가 뭔지를 거기에 따져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인이 어디로 가요? 등기소. 여기에 무슨 관계? 이게 절차관계야. 절차관계를 구현하는 법이 무슨 법? 절차법. 그러면 이 차는 전부 무슨 법이에요? 절차법이야. 절차법. 그러면 절차법, 우리 그러면 민법과 관계에서 무슨 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이나. 그러면 등기법은 무슨 법이다? 절차법.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이라는 거야. 실체법. 그러면 여기 봐봐. 요 사인이 등기를 안 해줘. 그럼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등기 청구권. 그러면 사인이 국가 등기소에 요구하는 거 뭐예요? 등기 신청권. 그럼 봐봐요. 그러면 공부는 이제 민법 이제 특강도 다 끝났으니까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가 등기 청구권이거든. 등기 청구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중에 5번 지문에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네. 내가 봐요.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 어때? X.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벌써 기출문제를 푼 사람들은 벌써 그게 문제가 생각이 난다. 기출문제. 그러면 옛날에 여기 봐봐요. 작년 초창기에 여기 앉은 사람, 여기 상엽이라고 있어. 상엽이. 젊은 애가 하나 있어요. 젊은 애도 아니야. 32살이니까. 32살인데. 32살. 그러면 초창기부터 민법이 몇 점이 나와요? 8, 90이 나오는 거야. 8, 90.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출문제를 풀어서 10번을 풀어봐라. 10번을 풀어봐라. 그러니까 뭘 풀어보니까 8, 90이 나오지. 맨날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기출문제 10번을 풀어보라 그랬더니 뭐예요? 1번의 정답은 2번, 2번의 정답은 3번.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야. 한 문제라도 정성 들어서 문제를 풀어라는 거예요. 진짜 점수가 잘 나온다는 사람은 기출문제를 풀어서 뭐예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관계 속에서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이라 뭐예요? 바보 같아.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 개념 나왔잖아. 등기 신청권은 읽어봐요.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한 사람이 가면 단독, 공동. 단독. 두 사람이 가면. 등기 신청권은 단독도 인정되고 공동 신청에서도 인정되잖아. 그런데 등기 청구권 사인이 몇 사람? 2사람.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외운 사람 봐봐요. 등기 신청권은 단독, 공동. 외운다고. 바로 외워. 이 관계 속만 생각해 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벌써 눈치 빠른 사람 봐봐요. 상속 등기, 단독, 공동. 그럼 상속 등기는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뭐는 발생? 등기 신청권은 발생하죠.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뭐 공부할 줄을 알아요. 안다라는 거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 등기 신청권은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 자, 당사자가 어디로 왔어? 이게 등기 신청행위잖아. 등기 신청행위잖아. 그러면 등기 신청행위란 그러면 읽어봐요. 어디로 와서 당사자가 등기소로 올 수 있는 능력. 읽어봐요. 등기 신청 능력이 되는 거잖아.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할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등기하러 왔어요. 그런다고 등기해줘? 안 해줘. 그럼 저기 가서 신청서. 그게 바로 뭐예요? 요식적 방식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는 등기 신청 능력, 등기 진위, 요식적 방식에 갖춰야 되겠죠. 그래야 등기가 뭐예요? 이해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 찾아놨네. 무슨 능력? 등기 신청 능력.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이란, 그러면 그 밑에 가서 3번에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찾았어요? 예, 그걸 별표 5개 놓고, 그게 매년 출제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 여기는 무슨 능력이? 등기 신청 능력. 요거는 등기 신청 적격. 그러면 뭔가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루는지 이제 그걸 또 기초 체력을 해놔야 되겠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써놨을 거예요.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 적격이죠. 그럼 능력과 적격은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글씨도 다르다. 능력과 적격. 자,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유아예요. 애를 그렇게 딱 하나 샘플링을 해놓는 거예요. 자, 유아 2살짜리 등기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유아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어?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이잖아. 그러면 속된 말로 뭡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등기 신청 능력은 등기소에 갈 수 있는 능력, 그죠? 능력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과 적격은 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제 내공이 쌓였나 봐봐요. 읽어볼래요? 자연인. 읽는 사람은 유아라고 안 읽거든. 자연인이라고 읽거든. 그러면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 이내는 뭐예요? 자연인, 법인이 있어. 그럼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가 된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 그러면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게. 그래서 이게 배요. 우리 문제도 많이 풀어봤잖아요. 등기 신청 적격. 기출문제 3문제를 풀었거든.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그럼 등기 신청을 달리 해석해 볼까요? 그럼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자 팔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엄마라고 생각해 봐요. 엄마. 이 사람이 유아 2살짜리한테 자 요 집 한 채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 사람이 뭐예요? 관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두 사람은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러잖아. 봐봐요. 공부된 사람은 애울지도 않거든. 그럼 이 사람은 등기 명인, 이 사람은 등기 명인이죠. 그러면 얘는 현재 등기 명인, 이 사람은 장차 등기 명인.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를 뭐라 그래?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 또 하나는 당사자 능력. 민법에서는 무슨 능력이 될까요? 권리 능력이 되거든. 그렇잖아. 제가 죽었어 등기돼야 안 돼? 안 되죠. 죽은 시체에다가 어떻게 등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등기가 되겠죠. 그럼 뭐 봐봐요. 읽어봐요. 이 신놈도 등기가 돼. 자연인이니까. 그렇죠? 자연인이니까.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서울특별시 등기가 돼야 안 돼? 해요, 왜요? 법인이니까. 세자로 건지 뭐. 공법인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서울특별시 2자로 관찰하 싸울. 그 사람은 끝난 거야. 끝난 거. 이제 마인드가. 서울특별시를 3자로 관찰 싸울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끝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공법인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오늘 첫 강의도,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을 뭐라 그래?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그러면 적어도 그럼 봐봐요. 적어도 등기 신청 능력은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살아있어요. 그럼 적어도 권리 능력은 갖춰야 돼. 민법상 권리 능력을 지칭하거든. 근데 민법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등기소에 갈 수 있는 능력이잖아. 그러면 제가 가서 봐봐요. 제가 갔어요. 등기소에 갔어요. 등기하니 뭐라고 그래요? 마루 왔어요, 그래도. 마루 왔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말이 왔어요. 그랬더니 말이 없어. 그럼 등기하니 참다 못하 뭐라 그래? 각하. 그래요. 각하. 그 사람은 또 각하 그러니까 와 나보고 각하라고 부른다. 각하는 거부라는 거야. 그렇죠? 거부.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적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야. 의사는. 자 17세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은 있어 없어? 그럼 등기 신청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그것도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말할 능력은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능력일까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자, 민법상 뭐예요? 자, 박찬호 장학회. 얘를 제일 좋은 거니까. 자,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뭐예요? 읽어봐요. 문제가 생겼죠. 법인이야, 비법인이야? 그럼 여기 봐봐요. 자연인과 법인에 한해서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야. 그러면 등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죠.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우리 등기법에서.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에서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가 되느냐? 누가 될까요? 자체가 되는 거야. 자체.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도 누가 될까요? 박찬호 자체가 되는 거야.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등기소에 가서 신청인을 따로 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될까요? 회장이 되는 거야. 회장.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박찬호 장학회 등기 명의는 그 자체가 되고 등기 신청인은 회장이 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틀만 마련해 놓으라고. 봐봐요. 시험 문제 풀 때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 신청 적격 반대말은 등기 신청 적격 반대말은 등기 신청 부적격자. 그럼 몇 개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자주 출제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몇 페이지를 보냐면 187페이지. 자, 등기 신청 부정. 요걸 한번 보자고요. 187페이지. 자, 쓸 필요도 없이 이제 이해를 하라고요. 187페이지죠. 하단부에 보니까 등기 신청 부정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박스를 딱 쳐놓고 이제 나머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적을 거 이제 몇 개 한번 적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태아가 봐봐요. 뭐예요? 태아죠. 태명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길동이라고 우리가 한번 잡시다. 길동이. 자, 길동이 이제 배수 있는 길동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제 뭘 걸어와야 돼?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조건이죠. 조건이라고 읽는 사람은 벌써 공부가 안 되고 있어. 조건 그러면 부관이네.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 있죠. 조건과 기한은 부관으로서 부관이란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조건은 그러면 성립요건, 허령요건. 효력요건 중에서도 특별 효력요건. 그 정도 된 사람은 이제 준비가 다, 모든 준비가, 합격할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야. 합격할 준비가. 그러면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네가 대학에 붙으면 티커를 사주마. 여기 지금 여자분들은 남편분께서 이번에 합격하면 뭘 차려준대요? 사무실 차려준다는 사람이 한 절반이 됩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마요. 합격하면 남편은 남편이 왜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남자야, 남의 남자. 그래서 나가면 남편이 되는 거야, 남편. 그러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뭘 써놔요? 그게 가등기를 해놓으라는 거야. 그게 가등기야, 가등기. 그게 가등기를 배우는 거야, 가등기를. 그러면 정지요건서는 그건 발생이죠. 해제조건은? 소멸이. 엊그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읽어봐요. 생긴다가 발생이잖아. 참. 근데 말은 안 했어요. 살다 보면 그랬어요. 살다 보면 혼동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속은 엄만금이 무너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러면 썰을 붙이면 이제 학설이 탄생하게 돼. 자, 길동아. 자, 길동아, 네 앞으로 등기가 안 된단다. 살아서 태어나야 발생한단다. 그러면 지금 길동이로 정지조건서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아야 태어나. 근데 여기 해제조건서는 일단 등기를 해줘요. 아파트를.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일단 해제조건서는 등기가 된다라는 거네. 등기가 된다. 그러면 사산되면 뭐예요? 이거는 말소해야죠.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는 번거로운 걸 줘요? 안 번거로운 걸? 그러면 정지조건서는 누가 처한다? 판례. 하제조건서는 학설이지.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어디가 판례고 어디가 학설인지 헷갈리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히읗. 그렇죠? 학설은 무슨 조건설? 해제조건설. 인정, 불인정? 인정. 해제조건, 정지조건설은 판례, 불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근데 여기 정지조건설도 살아서 태어나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잉태식점으로 인격이 소급하니까. 이거 그러면 살아서 태어나면 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 사산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가서 이제 필기할 것도 없네. 첫 번째 가서 뭐가 있죠? 태아는 무슨 조건설? 정지조건설이 되는 거야. 자, 이제 감각을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거기 187페이지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두 번째, 민법상 조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야, 아니야? 아니죠. 법인이 아니니까 뭐예요?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민법상 조합 옆에다 가로 열고 써요. 그럼 민법상 조합 자체가 등기가 안 되면 조합은 전업명의라고 써요. 조합은 전업명의. 그러면 조합은 전업명의로 총회야, 합의야?
합의로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 자체는 뭐예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읽어봐요. 뭐라고 나왔죠? 학교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뭘까요? 지우개죠. 그러면 요거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요거, 다음 주에 요거 하나 놔둘 테니까, 요거, 지우개요. 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가지고 와요. 다음 주에. 그럼 등기해가지고 오면 제가 뭐예요? 해달라는 거 뭐예요? 저 다 빼고 해드릴게요. 다 빼주고, 다 빼고. 이혼만 안 하고 요것만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요. 전 재산 다 드릴게요. 부채도 있지만은. 그러면 가봐요, 가서. 그러면 학교명도 물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명은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요. 자, 가로 열고 사립학교. 그러면 사립학교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재단명으로 등기가 되는 거야. 가로 닫고 점 짓고. 그러면 공립학교는 그러면 공립학교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공립학교는 뭐예요? 이거는 지자체명으로 등기가 돼. 지자체명으로 등기가 되는 거야. 지자체명으로. 자, 그러면 국립학교가 있네. 공립학교는 그러면 국가명으로 등기가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사립학교는 무슨 명으로? 재단명. 그러면 지금 연세대학교는 사립대학교죠. 그러면 한백으로 돼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는 뭘로 돼 있을까요? 서울특별시로 등기가 됐을 거고.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뭘로 등기가 될까요? 자, 우리나라 국가명으로 돼 있겠죠. 우리나라 국가명이 뭐예요? 그냥 대한민국이야. 우리나라 국가명이 뭐라고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학교명 자체는 등기가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고요. 자, 4번에 엄면동리에서 엄면하고 동리하고 잘라요. 자, 오른쪽 4번. 그러면 그 밑에다 요거는 한번 사례를 하나 생각해 주자고. 자, 첫 번째 밑에 가서 사례. 자, 요 세 개를 딱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 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 구로동 저기 축구에. 자, 그러면 요 세 개만 우리가 구분해 보자고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뭘로 끝났죠? 면 동그라미. 그러면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요거는 자치단체가 없어. 그래서 엄면은 절대 등기가 안 돼. 엄면은 안 돼요. 자체로는 안 돼요. 음하고 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은 등기가 안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지어봤어요. 경상남도 함양군 등기가 돼요? 안 돼? 되죠. 그럼 함양거창이 누가 됐어요? 뭐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거창고등학교 출신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은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등기가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경상남도를 두 자로 건치면? 경남도 죽어버릴 거예요. 법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그러면 경상남도를 세 자로 건쳐봐라. 그러면 뭐예요? 홍법인이라고 그러니까 경상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걸 빨리 건치라고요. 그걸 해. 진짜 착한 사람은 제가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보통 제가 정계사를 강의하는 사람인데 26년 해보니까 착한 사람은 자기가 뭐예요? 법이 안 맞아. 전부 자기 정성이 안 맞거든. 법이라는 게. 왜 이러는데 왜 이러? 그러니까 혼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내가 법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법은 법이고. 삶은 삶,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 구로사동은 자치단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무슨 동리일까요? 행정편 이상 늘어났다 해서 행정동리야. 행정동리는 안 돼.
행정동의. 이때를 행정동의라고 부르는 거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자치단체 구로구청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이제 문제는 저기 축구회하고 여기 앞에 구로동이죠. 그러면 이때 구로동의 의미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이거는 박찬호 장학경하고 똑같아. 그래서 구로동 저기 축구회 등기 명의는 누구다? 구로동 조기 축구회.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죠? 구로동 조기 축구회 회장이 되는. 그러면 이때 구로동의 의미는 뭐냐? 구로동 단위 지역을 나타내. 이때는 무슨 동리일까요? 이때는 법정 동리가 돼. 법정 동리. 그래서 이제 나왔네요. 자, 읍면은 100% 한대요. 100% 한대요. 근데 또 우리 행정동리는 행정동리, 동리 중에서 행정동리만 안 되지. 법정동리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구로동하고 이때 구로사동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행정 편의상 나누는 걸 뭐라 그래? 행정동리.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구로동 조기 축구의 이건 조기 축구의 이름이라는 거야. 이때는 그러면 구로동 단위 지역으로서 이걸 무슨 동리라고 그런다? 법정동리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 나와봐요. 올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초체력은 봐봐요.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은 그러면 반대말은 부적격자. 논점이 되는 게 민법 태하 민법상 저하 읍면 동리 대표적으로 그렇죠. 학교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가 늘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적격 무조건 출제되니까 올해는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지문으로는 늘 출제가 됩니다. 별표가 5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등기 신청에 뭐가 나와 있죠? 당사자가 나와 있어. 당사자 찾았어요? 자, 당사자. 그러면 둘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신청이야. 그럼 여기에도 이제 기초체력을 강화할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까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은 이제 좀 문제 되겠죠.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요 사람은 사인. 권리자, 의무자.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래. 자,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죠. 자, 그러면 여기 무슨 관계? 실체관계. 무슨 법? 실체법. 민법이 되죠.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 그럼 읽어봐요. 여기 읽어봐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뭘까요?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뭐예요?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올해 30회 때 문제 1번이 바로 요거거든.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관계 속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게 작년 출제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는 여기 뭐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실체법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절차법상은 뭐예요? 권리자. 이익을 받으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이익을 받으면 다 권리자예요. 의무자는 뭘 받나요? 불이익.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근데 얘가 집을 샀어요. 팔았어요. 그럼 등기를 얘가 안 해, 안 해. 그럼 등기부상은 누구로 돼 있죠? A가 돼 있죠. 근데 불이익을 받죠. 근데 등기 해감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은 얘가 권리자거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등기를 안 해가면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겠죠. 재산세 공과금을 받기 때문에 등기해가라. 그렇죠? 등기를 해가면 왜 그런 등기를 안 해가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재산세 공과금을 내잖아.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면 3년간 방치해놓으면 어때요? 요거는 명의신탁으로 처벌받는 거야. 명의를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죠? A한테. 그래서 명의신탁은 몇 년? 3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표제분은 몇 개월? 1개월. 깎고는 60일. 깎고 얼구는
3년 이렇게. 그러면 등기 좀 해가 인마. 등기 좀 해가. 그러면 등기를 해감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은 얘거든. 권리자 의무자가 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실체법상은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잖아. 그렇죠? 그러면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그게 이제 그게 의미. 그러면 오른쪽 가서 그러면 봐봐요. 양자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 양자의 관계. 찾았어요?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등기, 인수, 청구권이 생각나야 돼. 등기 좀 받아가라. 무슨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 좀 이따 하나 더 적어놔요. 채권자, 대위, 신청과 관련돼서 또 하나 있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 그래서 그러면 양자의 관계에서 그러면 일단 기초체력은 이제 전달에 우리가 강의했으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 있어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안 나온 애가 없어.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박사 문제든 어떻다 이제.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독 신청에다 초토화. 그럼 두 가지를 이제 초토화시켜야 되겠네요. 등기 신청, 적격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왜 그러면 단독 신청이 나오냐 하면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원칙은 무슨 신청? 공동. A는 단독 신청. 그러니까 A니까 나오는 거야. A.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자 80%가 3개를 차지해. 자 85%에서 거진. 그럼 단독 신청 옆에다가 자 써놔봐요.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주로 이런 것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표제부 등기. 자 또 하나는 뭡니까? 등기 진정성 확보. 진정성 확보가 되면 단독 신청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단독 신청이더라. 그러면 주로 자기가 샘플링을 해놓을 게 하나가 있죠. 그럼 A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멸실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멸실 등기는 표제부 등기래. 멸실. 언제나 주등기 단독 신청이 되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써봐요. 수용.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 그럼 수용 등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네.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뭐라고 써놨죠? 상속.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이유는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잖아. 저 아버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그렇죠? 그럼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 공통 분모를 이제 끌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조심할 거. 그럼 오른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이제 박스로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이제 박스로 와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근데 여기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근데 봐봐요. 자꾸 봐봐요. 지금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걸 물어본 거예요? 말소, 오케이. 자, 봐봐요. 여기 없어요. 말소만 보면 봐봐요. 말소 볼까요? 말소. 말소를 봅니다.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적 측면이야. 멸실은 사실적 측면. 그럼 말소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이야. 근데 뭐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야. 보존을. 소유권 보존 등기 그 자체의 말소니까 그때는 뭐예요? 단독이죠. 그죠? 단독.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말소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칸으로 가죠. 무슨 등기? 멸실.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여기는 말소가 포인트일까요? 혼동이 포인트일까요? 혼동이 포인트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A가 B한테 이렇게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을 사버렸어.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죠. 이 전세권은 어때요? 혼동이한 말소. 요거는 혼자 가서 신청할 수 있죠. B가 혼동, 단독 신청이 돼. 그러니까 혼동이한 말소가 포인트가 아니라 혼동이 포인트라는 거야. 혼동 자체. 그래서 자꾸 요걸 내는 거거든. 자, 토지 수용을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좋아요. 단독. 사망에 의해서 사망 동그라미. 자, 토지 소재 불명 줄쳐놔봐요. 소재 불명 찾았어요? 예, 그 공시최고 재건 판결을 그 밑으로 끌어내려요. 그 옆에 있어야 돼. 공시최고 재건 판결 옆에 있어요? 예, 그걸 그 밑으로 꺼내놔라. 소재 불명 밑으로 끌어내리라고. 자, 소재 불명 끝으로. 자, 그러면 요거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세상은 좋은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세상 살아갈 만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1억을 전세권을 설정해서 읽어봐요. 전세권자. 자, B라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가시밭길로 가야 돼, 이제.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그렇죠, 설정자야. 자, 근데 요 전세권 설정자가 1년 계약을 한번 했다고 가정하에요. 극단적 가정이에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몇 개월이 남았어요? 6개월. 근데 세입자가 주인한테 가서 막 울어요. 뭐라고 울어요? 아버지가 이독하십니다. 병원비가 당장 마련할 게 없네요. 전세금을 미리 뽑아주면 미리 저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울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럽시다.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주인은 그러면 읽어봐요. 전세 계약서 있어 없어? 반환 정서 있어 없어? 있어요. 반환 정서가 있겠죠. 자, 반환을 해준 정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1년이 지났어. 몇 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야. 이제 기간은 다 만료가 됐는데, 그러면 행방불명이 됐잖아요. 연락이 없어. 그러면 주인은 뭐 읽어봐요. 전세계약서 반환 정서 있어 없어?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가정하에야, 자, 다시 여기 한번 봐요. 근데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뭐 울지도 않았어. 그냥 뭐 평온공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1년 이제 평온공연하고 살겠는데 요 주인이 뭐예요? 계약서하고 반환정서를 반환정서를 가지고 이걸 살짝 말소해 놓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야. 나쁜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그랬더니 전세권 설정 등기를 봤더니 전세권이 말소가 돼 있네. 그래서 이런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야. 좋은 주인도 있긴 한편 나쁜 주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계약서가 반환 정서를 가지고 몰래 단독으로 이제 이조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면 절대 이제 전세금 반환 정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되면 어디로 오라? 법원으로 오라. 법원으로 해서 공시최고 절차를 밟아. 그러면 공시최고 절차가 뭐냐? 법원 게시판에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연락 주세요. 기간이 6개월이 지났어. 그 6개월이 지나면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줘. 그래서 저 재건 판결서만 의해서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 전세계약 반환 정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무슨 판결만 받아서? 재건 판결. 그럼 재건 판결이 뭐냐 하면 읽어봐요. 재건 판결 읽어봐요.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을 주거든. 이제 앞으로 요 주인이 전세계약서 반환 정서로는 절대 안 돼요.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무슨 판결만 받아서? 재건 판결만 받아서 단독 신청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과거에 몇 년 전에 개정됨으로써 2번 우려먹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판결만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한다? 재건 판결만 받아서. 자, 판결입니다. 판결은 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여기는 가등기 말소가 포인트가 아니라 가등기 명인이 네가 하겠다라는데 뭐 어떡할 거냐? 단독 신청. 자, 이해관계는 가등기 명인 무슨 서? 성낙서 동그라미. 자, 성낙서 판결서 동그라미 공통점. 진정성이 확보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단독 신청.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 거기 별표 3개 놓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봐봐요. 아까 명령이 들어갈 때 원래는 거기 뒤에 정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정본이 뭐냐? 명령 정본이 서류예요. 서류에.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누가 줬어? 법원이 저한테 줬다라는 거야. 제가 서류 가지고 있죠. 그 서류를 가지고 혼자 갈 수 있어. 그래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그걸 이해를 해놓으라고 일단은.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요. 자,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상속, 합병 동그라미. 자, 그럼 밑에 부동산 표시 변경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표제부죠. 단독. 자, 변경 경쟁에서 등기명인 표시는 여기 한번 봐볼래? 자, 여기 봐봐요.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 우리 수강생 중에 특이한 이름이 있었으니까. 이옥녀가 있었죠. 이옥녀야, 이옥녀. 진짜 옥녀예요. 제가 민정 깐 것까지 하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합격자 모임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 옥녀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나는 병강세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민정 갔는데 자 저보다 2살이 이더라고요. 그래서 2살이니까 좀 합격했으면 남이니까 이제 합격하면 끝난 거니까 이제 합격하면 다 가더라고요. 연락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추가열에 뭐예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렇죠? 합격하면 다 떠나더라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영녀가 그래서 개명을 했어요. 개명 뭘로? 이다해로. 이게 개명이야 개명. 자 읽어봐요. 등기명의인. 등기명의인 읽어봐요.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러면 그게 바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야. 여기 봐봐요.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요. 혼자죠. 그러니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되는 거예요. 자, 계약상 공용부분 나왔다. 계약상 공용부분 나왔다. 구약상 공용분의 뜻의 등기. 아까 나왔죠? 무슨 신청이다? 단독. 그럼 계약상 공용 취지의 등기의 말소. 취지가 아니라 뜻의 말소 등기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네. 자, 요 가처분 등기와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해요. 올해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아까 틀린 사람을 위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자, 가처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맞죠? 왜?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가처분 등기를 해놨어. 가처분 등기. 자, 2월 1일 날. 자, A가 C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B가 성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월 1일 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까요? 판결 써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당일 가처분은 무슨 말소? 직감 말소. 당직.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호시탐탐 출제원이 2번이나 출제를 했죠. 그러면 거기 가볼까요? 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 이전 말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자, 이제부터 있습니다. 자,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그때 X. 자, 전부야, 침해야. 그렇죠, 침해. 그게 침해. 자, 벌써 기출문제 푼 사람은 벌써 이게 침해를 전부로 장난친 게 2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글씨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안목이 달라지거든. 어디를 초이점을 잡아야 될지. 그러면 거기는 전부가 아니라 침해야, 침해. 다시 한번 문제 포인트를 잡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처분은 올해 사례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단단히 준비해 놔야 돼. 가처분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 191페이지 3번에 자, 봐봐요. 3번에. 자, 3번 뭐가 나와요? 판결에 안 된 게 걸칫덩어리가 나왔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판결은 누가 내려줘요? 법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잖아. 법원이 내려주죠. 법원이 내려주죠. 그런데 판결은 진정성은 확보되더라도 무조건 단독 신청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단독 신청에서 에센스가 뭐냐? 에센스가 뭐예요? 우리 화장품 맨날 쓰잖아. 에센스. 자,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 핵이라는 뜻이야. 핵. 정수라는 뜻이야. 정수. 그래서 우리 사전 중에서 이제 SS 사전이죠. 그러면 요걸 2자로 건지면 코아가 돼. 코아. 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걸 좀 이제 의역을 하게 되면 뭐예요? 핵의 영양분이 간다 해서 에센스 영양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단독 신청에서 핵은 뭐냐? 바로 판결에 의한 등기야. 자, 그러면 판결에 의한 등기 옆에다 공식 4개를 딱 써놔야 돼. 자, 판결에 의한 등기 별표 3개 놓고 자,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요 3개가 딱 구조가 형성이 돼야 돼. 판결에 의한 등기. 자, 등기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일단 쓰고 설명을 하죠. 3개를. 4개를 쓸 거니까 딱 안배해서 자, 첫 번째. 판결은 누가 내려주죠? 법원이 내려주죠. 무슨 성이 확보되죠? 자, 진정성은 확보 써놔요. 진정성 확보.
하면 진정성이 하면 진정성이 확보됐어. 근데 진정성이 확보됐다 해서 무조건 단독 신청으로 가면 안 돼요. 자, 뭐로 가야 돼? 플러스 뭐까지 가야 돼?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강제 집행. 자, 그러면 우리 확정 판결 내공이 쌓였나 봅시다.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여기서 강제 집행력 있는 게 뭘까요? 바보 같아. 이행 판결이잖아. 이행 판결은 뭐라는 거예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 이행 판결 자체가 집행문이야. 근데 우리가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제 집행력 옆에 이행 판결이라고 하나 써놔봐요.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이야. 그러면 이제, 자, 요번에 코로나는 뭐 때문에 왔어요? 사이비 때문에 왔어요. 사이비. 그래서 읽어봐요. 2단. 암기 코드 하나 나왔네, 이제. 2단. 그러면 이행 판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이야. 자, 그래서 자꾸 헷갈리니까 이제 암기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2단. 자, 2단. 그러면 이제 판결서는 누구한테 줄까요? 판결서는 성사한 자한테 주잖아.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한테. 권리자, 의무자.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A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한 A가 딱 하나 있어. 패소한 자. 이거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확정 판결은 세 종류가 있는데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아까 2단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확인 판결은 그러면 공동 신청이고 형성 판결도 공동 신청이 돼. 공동 신청이 돼요. 형성 판결도 공동 신청이야.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딱 형성 판결은 뭐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죠. 시험 범위 안에서는 써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여기까지 써놓고 요거는 좀 이해하면 애울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성 판결인데. 자, 얘 아주 훌륭한 놈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 얼마나 훌륭한 애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진짜 얘 골칫덩어리야. 근데 요거는 처녀 총각은 애인이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도 애인을 둘이나 끌고 다녀. 대단한 놈이에요, 얘는. 자, 이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봐봐. 이제 더 이해를 해봐요. 자, A, B 두 사람이죠. 그러면 지분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5분의 4라고 우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분의 1이죠? 5분의 1. 그럼 법원에 가서 한 판 붙죠.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거든.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A가 성소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패소하면 2분의 1로 가겠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판결서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판결서. 그러면 A 집은 나와요, 안 나와요? 판결서에 A 집은 얼마, B 집은 얼마 나오죠. 그럼 판결서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A가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써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래서 A적으로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구로 공단 읽어봐요. 공단 이제 또 속전속결로 해결하네. 공단이에요. 자, 구로 공단이에요. 구로 공단. 근데 얘가 A가 패소하면 얼마만큼? 2분의 1 성사하면.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 성사한 자 모두 가능. 딱 A가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A를 두 개를 끌고 다녀. 자, 그러면 공단 단독 신청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성사한 자를 그러면 두 자로 건쳐볼까? 성사한 자 뭘까요? 원고. 요거는
피고, 그렇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언고, 피고 모두 단독으로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제 단어만 바뀔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래서 막중한 판결이야. A를 두 개를 끌고 다니죠. 그러면 형성 판결은 원칙, 무슨 신청이죠? 공동. A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로, 무슨 신청? 단독. 근데 공유물 분할, 그러면 판결의 한 등기는 성사한 자만이 원칙으로 할 수 있어.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단독, 패소한 자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중요하지만 민법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막중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형성 판결은 몇 조로 빠질까요? 187조. 이거는 나머지는 186조. 그러면 26회 때 가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와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그게 26회 때 민법 문제거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4번으로 가봅시다. 자, 기판력이라는 걸 하나 써놔요. 기판력. 기판력의 용어를 하나 꼭 잡아놔야 돼. 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기판력이야. 앞으로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이걸 딱 정리해 놔야 돼. 자, 이거 4개를 몰라서는 절대 판결에 의한 등기는 문제를 정석대로 못 풀어 나갑니다. 이 4개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그러면 2가지 암기 코드가 하나 나왔어요. 자, 여기 읽어봐요. 공, 단. 조심해야 돼요. 얘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거든. 공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 자도 가능하고 패소한 자도 가능해. 딱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패소한 자. 자, 그러면 읽어봐요. 2단. 그러면 읽어봐요. 2단. 공단. 2개 암기 코드가 나왔네. 우리 첫 시간에는 뭐가 나왔어요? 행직, 요직, 당직, 규단. 계약상 공용문의 뜻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골이야, 단골. 제가 단골 메뉴 애들은 뭐예요? 단골 메뉴 애우노라는 이유가 첫째 따서 빨리빨리 불게 매년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 판결에 한 등기 나왔다. 이 하면 단, 공하면 단. 그러니까 봐 이제 공단, 이단.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 요거 4개를 딱 하나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초 체력을 그러면 확정 판결의 정리는 몇 정이요? 세 정이요. 이행, 확인, 형성.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제청한다? 형성 판결만을. 나머지는 뭐예요? 186조예요. 자, 요번에 기출문제 특강 듣는 사람 봐봐요. 자,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번에 작년에 기출된 문제죠.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간다? 186조. 그러면 봐봐요. 이행 판결은 그러면 자, 이행 판결은 판결 확정 시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죠.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되거든. 등기야. 그러면 형성 판결은 그러면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형성 판결, 확정 판결 시에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니까, 187조는. 그러면 상속은 6조야, 7조야? 7조. 아버지. 사망 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면 수용은 186조, 7조. 7조 수용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 이걸 딱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엑기스는 봐봐요. 나왔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기출문제 전하고 기출문제 후가 달라졌어요. 강의기법이. 기출문제 풀기 전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를 잡아두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기출문제 딱 끝나는 순간 나오는 부분만 공략을 하네. 이제 줄기 잡아줄 필요 없잖아. 이제 다 아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만 찔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은 등기 신청 적격은 뭐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독 신청이 중요하죠. 단독 신청은 아까 뭐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라든지 원칙상 등기의 진정성 확보, 권리적 의무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여기에서 핵은 뭐다? 판결에 의한 등기라는 거야. 2단, 공단.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문제 또 우리 5, 6월 달에 정리정돈을 하고 기나 좀 열어놓으라. 기나 열어놓고 또 7, 8월 달에 무슨 불이에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아직 늦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허둥지둥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확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처음에 대충 하면 계속 그 사람은 대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몇 개만 알면 돼? 10개 중에 몇 개만 알면 돼? 6개. 그리고 6개가 맞춘다면 몇 점이니까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우리 100% 맞으면 100% 안 맞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10개 중에 6개라도 정확하게 하는 거. 모르는 거 4개 있더라도 그거는 찍어서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